안녕하세요. 크립토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부터 오를까요?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말씀드려 봅니다. 살펴보시죠. 보시는 차트는요. 비트코인의 지난 분기별 수익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1, 2, 3, 4분기 분기별로 이제 그 수익률을 색깔로 나타냈습니다. 초록색은 플러스고요. 적색, 빨간색은 마이너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연속으로 3번 연속 이렇게 초록색인 경우는 그래도 보입니다. 2017년 또는 뭐 2021년 뭐 이제 플러스 이제 연속인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2번까지는 보이죠. 올해가 2번이었어요.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2번. 이런 경우가 드물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연속 플러스 초록색은 있는데요. 3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통계적인 자료인데요. 이걸 뭐 맹신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해서 7월, 8월, 9월이 되겠죠. 대상승으로 전환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3분기에는 안도랠리라도 나올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부정적인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200주 이동 평균선 대화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죠. 이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전 세계 뭐 차트, 트레이더, 뭐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 다 요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다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또 의미가 있어요. 아예 이제 무시하지는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주 이평선 지금 살짝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만 이제 초반에서 계속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가장 큰 불트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장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월 달에 안도랠리가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200주 이평선 밑으로 이제 쑥 잠수를 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근거는 지난 2022년에 이런 일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00주 이평선 살짝 머리를 내밀었지만 그 이후에 뭐 테라루나 하면서 이제 저 밑으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밑에서 헤맸었죠. 그런 일이 과거에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나올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밑으로 꼬꾸라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근 들어서 정말 뭐 10일 연속이었습니까? 계속 순 유출만 일어나다가 지금 이제 매도 압력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돈이 정말 오랜만에 지금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유입이 되어 준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어쨌든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 뭐 이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돈이 조금 들어온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핵심은 계속 들어와 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겠죠. 근데 아직은 위험 회피 성향 이게 아직도 저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들로만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AI 주식들 지금 근데 뭐 고점 논란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롤러코스피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냐 그 정확한 타이밍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3분기의 분위기 반전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단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원유 가격 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죠. 오일 가격이 떨어져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연준에서 태세를 전환한다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입법 그러니까 클래리티 미국에서 시장구조법에 있어서 진전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반전 나올 수 있다. 단 시간은 조금 더 이제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차트 또는 통계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무시하시면 또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가, 연준의 스탠스, 입법의 진척 속도 여기에 더 가중치가 훨씬 더 크다. 왜? 이게 이제 위험 이제 선호냐, 위험 회피냐를 결정하고 그것이 비트코인을
가격의 향방을 가르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유가 연준 입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 사람은 7만 달러는 돌파해 줘야 강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단기 반등 목표를 6만 4천 달러, 6만 8천 달러, 7만 달러로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단기 보유자, 6개월 미만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의 평단이다. 그러니까 평단 그거 이제 뚫고 이제 돌파를 하겠죠. 근데 저항대 부딪혔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꼬꾸라지고 다시 또 돌파했다가 저항대 부딪혀서 이제 다시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6만 4천, 6만 8천 달러를 넘어서 7만은 넘어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재밌죠. 이번 반등은 6만 4천 또는 6만 8천 달러 수준의 약한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왜? 7만 달러 넘어야 되는데 이번에 못 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이 6만 4천에서 6만 8천 달러니까 여기까지만 가고 이번엔 꼬꾸라질 것 같다. 뭐 이 사람은 그냥 예측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그냥 7월 달 예측을 한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예측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최소 7만 2천 달러는 또 넘어줘야 된다. 막 크립토 포테이토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일봉입니다. 아까 제가 200주 이평선은 정말 이제 장기고요.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은 소위 말해서 좀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이 지금 이평선이 7만 1,000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구간에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요것은 넘어줘야 이제 팔 사람들 다 팔고 이제 위로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뭐 RSI에서 강세 다이버전스, 요거 이제 강세 전환이 좀 됐다. 그래서 살짝 올랐지만 어쨌든 7만 2천 달러를 넘어줘야 된다. 만약에 못 넘으면 다시 6만 달러 떨어지고 5만 5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7만 2천은 넘어줘야 의미 있는 반전이 될 수 있다. 100일이나 200일 이평선 여기 이제 저항대가 있으니까 뛰어넘어야 간다. 저는 여기 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기폭제라는 게 도대체 뭘 것이냐? 유가가 여전히 연준, 윤리조항, 법이 진전이 되려면 지금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큰 산이 있죠. 이게 윤리조항이에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2조 원이나 이렇게 벌어서 윤리조항이 시끌시끌해질 게 뻔히 보입니다. 요거 타협하는 데 시간 걸릴 겁니다. 7월은 뭐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7월은 조금 힘들 것으로 봐요. 뭐 이제 나쁘진 않겠지만 조금 버겁고 8월이나 9월 달 가면 갈수록 저는 이게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유가도 어쨌든 60일이면 8월 중순 말까지 가져야 이게 이제 하락한 게 데이터로 이제 드디어 잡힐 거예요. 미국의 CPI, PPI, PCE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연준에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항상 언제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인 시장은 지금 올해 투자하신 분 아마 아시겠지만 3년, 뭐 심지어 2년, 1년 반 이상 조정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지까지 가는데 웬만한 코인은 저는 2달에서 3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시총이 작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시총이기 때문에 뭐 회사 하나만도 작은 게 자산입니까? 이 정도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비트가 저 뭐 100만 달러, 수백만 달러 가면 이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쏘세요 전에 포기하면 이건 무조건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의 하락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코인데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AI 주식이 조금 꺾였죠. 비트코인은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의 지금 주식이 2자릿수 하락을 했지만 비트는 좀 올랐더라. 지금 순환매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반도체주의 후퇴와 비트코인의 반등은 이제 위험자산 비중을 코인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뭐 주요 뭐 언론사 월가의 무슨 그 자산 운용사에서 리서치하는 것들 있죠. 말 조심하셔야 된다. 채로 좀 걸으셔야 돼요. 저는요 벌써 순환매를 언급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도 랠리 저는 약간 삐딱하게 보는 게 있어요. 왜?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냥 어중간해서 그 유혹에 바로바로 이제 저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끝까지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한두 대 맞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안도 랠리가 한번 나와줍니다. 그러면 기대감 주겠죠. 그 밑에서 한번 쓱 밑으로 또 빼면 좌절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 왜 힘듭니까? 희망 고문. 이게 줄 것처럼 하다가 계속 뺏는 게 뭐 처음에 한 번, 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어. 바이더 딥인데 1년, 2년, 1년 뭐 18개월 이렇게 가면 이거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벌써 AI 주식이 무너질 것이냐? 뭐 그건 누구도 모르겠죠. 어찌됐건 그 자금이 코인으로 유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는 결국에는 이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단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이건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답이 없습니다. AI 주식으로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한 3억 정도 미실현 수익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판 겁니다. 기분 좋겠죠. AI 주식 근데 덜썩덜썩 할 때마다 조금 불안하겠죠. 이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기관들이면 여기 뒤에 공이 몇 개 붙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똑같다. AI 지금 안 팔았지만 수익이 있는 겁니다. 전 AI 주식을 웬만하면 안 팔 것 같아요. 왜? 아니 뭐 이제부터 AI 시작도 지금 안 했는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뭐 투자만 하는 단계고 뭐 AI 에이전트도 안 왔고 피지컬 AI 자율주행 아직 당 멀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걸 벌써부터 판다고 안 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코인은요. 웬만해서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거가 아직 그래도 전인데 돈 써기 전인데 금리 인하도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아직 위험 회피가 팽배하죠. 위험 회피 현상. 이제 금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금도 사실 떨어질 정도로 ISM 지수, 뭐 제조업 지수 이제 53, 54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다 털었다면 저는 진짜 고수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저는 이제 투자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컨대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AI 주식으로 확실하게 큰 수익을 가져가면서 이거 지금 실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코인은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큰 확연한 상승세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순환매가 그것도 서서히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 폭발하겠죠. 제가 왜 코인이 확연한 상승세라고 얘기 드리냐면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치면 이런 거겠죠. 여기 지방에 있어서 지방 뭐 광역시들 뭐 주요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 부동산 시장 아직 미분양 폭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거기 가고 싶은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매수해가지고 완전 선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밑바 지금 금 보면서 막 포모를 느끼면서 사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확연한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그게 들어줘야, 그게 이제 나와줘야, 눈으로 확인이 돼야 사람들이 좀 뭐지? 죽은 거 아니었어? 좀 돈 좀 벌었는데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이 전 그때 가서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계속 발표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많아요, 실은. 뭐 비트코인 전략 비축, 그다음에 뭐 법을 통과시키는 것들, 아니면 미국에서 진짜 금리 인상으로 밑밥 다 깔아놓고 갑자기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저번에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고용 이거 서프라이즈야. 엄청 좋을 거야. 기대감 막 줘놓고 생각보다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이러면 극적인 효과가 저는 더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 진짜 금리나 딱 한 번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전 세계 상위 100개의 상장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126만 개.
잘 이제 전체의 6% 정도 되는데요. 1위는 잘 아시다시피 스트래터지 84만 7천 개, 2위는 21 캐피털 4만 3,500개, 그다음 메타플래닛 4만 3천 개, 마라 홀딩스 3만 6,300개,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3만 개 정도 되네요. 블리시도 2만 4천 개, 스트라이프도 거의 뭐 2만 개, 스페이스X 아시죠? 18,700개,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라이엇 플랫폼, 뭐 테슬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들고 있는 상장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일 잘 나가는 회사,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고 뭐 코인베이스, 뭐 스트라이브, 스트래터지 뒷단에 이거 주인이 누굽니까? 블랙막, 피델리티, 뱅가드,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요. 이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어찌됐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근데 지금 누가 더 많이 들고 있을까요? 기관이 더 많이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더 많이 들고 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추정컨대 개인이 더 많아요. 대략 6대 4. 기관이 지금 많아진 거예요. 예전 대비해서 기관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데 6대 4인데요. 이 기관 4 중에는 헤지 펀드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이제 뭐 그 마켓 메이커들 뭐 제인 스트리트 같은 데가 다 포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저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단타를 하고 있는 어쨌든 개인이든 기관이 70%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보유자 있어요. 대략 30% 봅니다. 장기 보유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기 보유자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상장 기업들, 뒷단의 월가의 대형 큰손들, 아니면 국부 펀드, 연기금, 하버드 같은 대학교 또는 이제 70세 이상 뭐 이렇게 퇴직하신 이미 미국에 있는 연금 생활자들 이런 분들은 웬만해서 잘 안 팔아요. 팔 때도 있는데요. 웬만해서 잘 안 팝니다. 확실히 안 파는 곳이 지금 누굽니까? 월가의 큰형님들, 국부, 연기금 또는 이제 나중에 여기에 국가가 추가가 될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중앙은행들이 저는 여기에 추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 팔아요. 계속 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4848 안 하고는 못 버티게 할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4848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이런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도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요. 1년 누적으로 알트코인의 매도량이 많냐, 매수량이 많냐라고 이렇게 지금 색깔로 나타낸 건데 이게 쭉 밑으로 좀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입니다. 알트코인의 매수량 대비해서 매도량이 폭증했다. 최악 중에 최악이다. 알트코인은 정말 이제 팔 사람이 정말 쥐어짜고 지하 20층, 30층, 40, 지하 100층까지 갔다 이런 얘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트는 모두 쓰레기다라는 말은 일반인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이 차트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크립토콘트가 이거 만든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바닥이 없다. 몇 년간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5년 내 가장 극심한 매도 우위입니다. 그냥 매도가 아예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2025년 초 트럼프 랠리 직후부터 뭐 15개월, 지금 뭐 거의 18개월 연속 계속 떨어지고만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알트 시즌은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별도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은 취소된 게 맞다. 단 알트코인의 선택은 지금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시장에서 이제는 아무거나 사도 알트코인 펌핑, 알트코인 보상 이건 이제 없죠. 아무거나 사도 오르던 시절은 2017년, 2021년 전 끝났다라고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아무거나 사도 안 오르던데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실제 사용이 되냐? 실제 돈을 벌고 있냐? 실제로 수수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냐? 너무너무 빠르냐? 연중 무휴냐? 진짜 혜택, 진짜 사용, 진짜 플랫폼이 맞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계급장 떼고 붙는다. 제가 얘기 계속 드렸죠.
그리고 코인도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S&P 500 지수 있죠. 여기에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500개 회사를 여기 집어넣어서 지수를 만든 거거든요. S&P 500 지수도 많이 올랐죠. 근데 AI 관련 기업이 사실 10%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수 상승의 거의 절반 가까이 45%를 차지해요. 코스피는 더하죠. 코스피 지수의 삼전닉스 두 개 회사가 50%가 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몰리는 대로 더 몰려요. 그 몇 개 안 되는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이 전체 크립토 지수를 하드 캐리, 그러니까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다. 이제는 뭐 느낌이 좋다. 뭐 이제 뭐 그냥 예뻐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가장 확실한 코인으로 꾸준히 모아 가셔야 오르든 떨어지든 시간이 많이 흐르든 마음이 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인이요. 미국의 달러를 죽이고 있다. 실은 이게 뭐 작년이 아니고 지난 한 10년 이상 팽배했던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코인은 사기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만이 최고고 코인은 단계고 사기다라고 했는데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제가 최대한 간단히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코인이 미국의 달러를 죽였다 또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코인은 나쁜 것이다. 이게 과거 민주당 SEC 게리 겐슬러의 논리였어요. 진짜는 뭡니까? 현재 이미 벌어진 사실은 역사상 가장 큰 달러의 유통망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블록체인 위로 지금 달러가 올라갔죠.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디지털 달러는 미국의 단기 국채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미국 말고 미국 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스테이블 코인을 뭐 테더를 USDC를 뭐 오픈 USD를 뭐 디지털 달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달러 패권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커지는 거죠. 그들은 달러를 죽인 게 아니에요. 다시 재편했을 뿐입니다. 그냥 방식을 바꾼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달러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화폐들, 다른 자산, 다른 상품, 자원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체인 위에다 얹었죠.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시면 금에 달러를 패깅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석유를 패깅시켰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 모든 것에다가 달러를 다 연동 패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그 자산을, 화폐를 미국에서 달러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달러가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풀었냐? 왜 이렇게 바꿨냐? 미국의 달러 화폐 지금 이 연수가 거의 100년 거의 이제 존폐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아무도 안 사고 달러 신뢰를 계속 잃고 미국이 예전에 그 경찰 노릇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위기를 100년, 향후 100년, 200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에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AI랑 크립토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AI만 뜨고 크립토는 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clarity라고 하는 뜻이 명확성이에요. 지금 이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달러, 위기에 처한 패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왔는데 명확성이라고 하는 법이 없이 이 지금 계획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반대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명언, 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이 지혜를요, 투자로 한번 바꿔도 좀 맞다고 봐요. 투자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평생 노력해서 얻는 거죠. 돈은요, 돈 관리, 건강 관리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사업은요, 직장 생활은 학교에서 이거 다 그냥 평생 노력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노후 준비, 코인 투자, 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죠.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좀 벌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삼전 닉스 엄청난 수모를 겪고 지금의 오늘이 있었던 거고요. 금은은 더합니다.
코인의 순서도 오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번 한 주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